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니콜라부터 여러가지 이제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니콜라가 안타깝게 GM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GM이 이제 손을 놓겠다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죠. 그러자 이제 주식은 완전히 가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매우 아직까지는 어렵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수소는 한참 뒤에나 가능하거나 거의 지금으로서는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GM이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놓은 이유는 아마 과거에도 재탕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도 전기차를 하려고 했다가 뭐 노조의 반대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런 안 좋은 요인들만 조금만 생기면 금방 포기했던 GM의 선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가 다시 진행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다 이제 니콜라는 어제 알려드렸듯이 이게 트레버 밀턴이 여전히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은 더 주식이 이제 가실 것 같은데, 참 이게 GM이 리더십이 없고, 그러니까 오너 경영 체제가 아니죠. 테슬라와 비교하면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대주주로 있고, 이럴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오너 경영이 오너 경영을 이렇게 지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집단의 의사를 물어서 집단 경영 체제라고 해요. 이게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조금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이렇게 엎어진다는, 뭔가 자기가 방향성을 갖고 그걸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게 요즘은 필요한 것 같은데 GM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장애물은 생길 텐데 그거를 꾸준히 밀어붙일 수 있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다 JP 모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문제로 인해서 수소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테슬라 소식을 전해드려볼까 하는데요. 테슬라가 진짜,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이죠. 45 업데이트를 받았는데 이제 48을 또 내놓는답니다.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뭔가 윈도우나 맥의 OS 업데이트 하는 느낌? 근데 너무 또 자주 업데이트 하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비게이션이 좋아질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제 좀 보여줬는데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자세하게 나와졌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센트리 모드라고 해서 테슬라는 차를 둘러서 카메라가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일종의 블랙박스죠.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 녹화를 하는데, 여기 보면 Last Panic Event가, 그러니까 온보드 메모리에 온보드 저장에는 이런 영상들을 저장하지 않았거든요. USB를 꽂는다든지 외장하드를 꽂아서 거기에 이제 파일들이 저장됐는데 사실 내부에 좀 저장 공간이 있긴 합니다. 이것도 컴퓨터니까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거기다 저장되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알아봐야 되지만 설령 USB가 안 꽂았다든지 혹은 에러가 났다든지 여러 상황이 좀 더 플렉시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는 테슬라가 카메라를 이용하는 리모트 액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앱으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차 주변을 항상 볼 수 있다라든지, 아직 된 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지금 하려는 이제 토대가 닦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48 업데이트에는 이런 기능들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아예 오토파일럿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에 있는 모든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이 오너가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정말 약간 좀 시간이 지나고 로보택시가 지금 당장은 저도 힘들다고 보지만 택시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직접 차를 컨트롤 한다든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든지, 일종의 그 웨이모가 응급시에 드라이버가 개입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듯이 이런 리모트 액세스를 제공할 듯 보입니다. 이런 일련의 테슬라의 업데이트를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건 완전히 소프트웨어 기업인데다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앞으로도 더더욱이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로 여태까지는 이거를 밀어붙였다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지금 애플의 사례에서도 그렇듯이 이미 반도체는 거의 물리적 한계에 다 도달해 가서 하드웨어적으로 성능이 올리기가 어려운데 플랫폼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는 얼마든지 아직도 더 많은 이 스페이스가 있다는 거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테슬라한테 보여지는 게 아닌가.
이런 카메라 가격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런 것들을 주변에 잘 배치해서 사실 진정한 기술 기업이라는 면모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싸게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돈을 엄청 받는, 그러니까 정말 애플과 비슷하고 테슬라의 이런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의 그런 기술 정도는 이미 거의 최선두 정말 상위권에 랭킹돼도 충분할 정도의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또 구독자님께서 이 공장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텍사스 공장의 진행 사항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이상이 있는 건 없지만 중요한 점은 역시 그 원래 지으려던 공장 주변에 좀 더 땅을 더 샀고 당연히 거기에는 배터리 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어지는 공장들은 배터리가 기본 지금 깔고 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테슬라 배터리의 목표와 이제 다른 배터리 기업들의 이 로드맵 목표치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다가 이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독일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까지 지어지면 그 배터리 공장에 뭐 10,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사실 현재 프레먼트 공장 안에, 지금 캘리포니아 프레먼트 공장 안에 파일럿 라인이 있고 그게 10GWh인데 거기서 명수가 하여된 명수를 고려해서 이제 100에서 250GWh로 가면은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좀 계산이 틀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테슬라의 목표는 자동화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효율을 더 올려서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10,000명까지는 딱히 배터리 공장에, 지금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보여준 그런 공정들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야 연구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과연 250GWh까지 가는데 10,000명 정도? 배터리 공장만 10,000명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 공장 주변에 그분들을 이제 서포트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까지 합하면은 그건 창출 효과라고 따지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배터리 공장 내에서는 이 정도 인원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텍사스 공장에서는 사이버 트럭과 모델 Y도 이제 생산할 예정인데, 제가 지난번에 모델 Y가 이제 중국에서 곧 생산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에서 이런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허가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이게 참 외국 기업으로서 중국에서 이렇게 정말 어떤 혜택을 이끌어내기가 쉬워 보이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굉장히 현지화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댓글에서 알려주셨듯이 이 공장 운영이라든지 경영 모든 것들이 중국인들로 움직이게끔 정말 현지화 전략을 다른 외국계 기업에 대비해서 정말로 테슬라는 잘 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현지 회사랑 너무 다를 바 없을 정도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모델 Y가 지금 전 세계는 SUV 열풍이죠.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보조금에다가 인기까지 합쳐져서는 아마 내년에는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달 한 3만 대까지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내년 캐패시티를 뭐 50만 대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모델 Y가 정말 잘 팔린다면은 그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미 결정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넣을 거냐 뭐 말이 많았지만 확실하게 이제 못을 박은 거죠. 그냥 한 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런 S&P라는 기관이 이렇게 단순히 작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 했을 거고,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듯이 이게 S&P에 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는 뭐 꿈 같은 길을, 그게 아니라 테슬라 스스로가 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S&P 500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 그런 가치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S&P가 이런 것들을 잘 이밸류에이션 해서 결정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역사상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오는 게 유례가 없고 역사적으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데 있어서 어떤 투익을 한다든지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정식대로 리밸류에이션을 해서 테슬라가 이제는 우량 기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증받은 것이죠. 거기다 이제 기술력까지 더해져서, 제가 이러다가는 처음 올해 초에 분할 전, 그러니까 한 5,000불인 거죠.
분할 후면은 이제 1000불인데 그걸 가는 게 참 좀 그래도 무리지 않을까. 저 역시도 물론 테슬라를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생각이지만 갖고 있지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테슬라의 발전과 다시 한번 처음에 시작했듯이 GM 사례를 보더라도 이 머스크의 리더십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